망치가 시계를 내리치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느껴집니다. 유리 파편들이 공중에서 멈춰서 있고 톱니바퀴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시계가 부서졌으니 시간도 함께 멈춘 걸까요? 당연히 아니라고 답하시겠죠.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일 뿐 시간 그 자체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시계를 파괴하고 모든 행성의 공전을 멈추고 모든 원자의 진동까지 완전히 정지시킨다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모든 변화와 움직임이 사라진 그 완벽한 정적 속에서도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가 멈추는 순간 시간도 함께 증발해 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갈립니다. 1955년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은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아무리 완고하게 지속되더라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저명한 이론 물리학자리 스몰리는 정반대로 외칩니다. 시간을 환상이라 치부한 것이야말로 현대 물리학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입니다. 시간은 우주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급의 천재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 걸까요? 더욱 기묘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명백히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물리학자들이 옳다면 당신이 느끼는 이 생생한 경험은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시간의 정체를 밝히는 한 달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300년 전 두 천재 사이의 치열한 대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작 뉴턴의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거대한 무대와 같았습니다.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도 무대는 존재하고 배우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도 무대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이를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참된 수학적 시간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외부의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균일하게 흐른다. 이것이 바로 절대시간 개념입니다. 우주 어디서든 언제든 동일한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의 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우리의 직관과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흘러간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뉴턴의 라이벌이었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시간은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음악이 없는데 멜로디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은 사물들 사이의 순서와 간격을 나타내는 개념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단순한 철학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거대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연극인지 아니면 관계 그 자체가 우주의 본질인지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300년 된 논쟁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 연구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들어 뉴턴의 절대 시간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일하던 무명의 청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에 대한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론의 핵심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이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관찰자에게는 사건 A가 먼저 일어나고 다른 관찰자에게는 사건 B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났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친 절대적인 지금이라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물리학자들을 놀라운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블록 우주, 블락 유너버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4차원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의 세 차원은 우리가 아는 공간이고 네 번째 차원이 시간입니다. 이 블록 안에는 우주의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빅뱅도, 공룡의 멸종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당신의 죽음까지도 모두 이 블록에 서로 다른 위치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란 착각입니다. 마치 영화 필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필름에는 모든 장면이 이미 존재합니다. 영사기가 필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움직임을 보지만 필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블록 우주에서 우리의 의식이 시간축을 따라 이동하면서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물리학자 데이비드 도이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합니다. 다만 시공간의 다른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모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한 지점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80세가 되어 죽는 순간도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더욱 기묘해집니다. 양자중력 이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시간은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1960년대 존 휜러와 브라이스 드윗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려고 시도한 결과 탄생한 것이 휜러-드윗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은 우주 전체의 양자 상태를 기술하는데 여기에는 충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h-psi 0. 이 방정식에는 시간 변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자역학 방정식은 시간에 따라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휜러-드윗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변화를 기술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의 양자 상태는 그저 존재할 뿐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에서 시간의 문제, 프라블럼 오브 타임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난제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론 물리학자 카를로 로벨리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간은 사라집니다. 시간은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된 것입니다. 마치 온도가 개별 원자들의 운동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시적 현상이듯이 시간도 더 근본적인 양자적 과정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미시적 양자 현상들의 집합적 효과라는 주장입니다. 로벨리의 저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마치 여기라는 장소가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에서 절대적인 여기가 없듯이 시간에서도 절대적인 지금은 없습니다. 그에게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제한된 관점에서 생겨나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리학자가 이런 시간 없는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페리미터 연구소의 리 스몰리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블록 우주론이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린다고 비판합니다. 스몰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우주에서 가장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스몰린의 관점에서 시간은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는 시간의 재탄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제거하려 하지 말고 왜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 왜 과거와 미래가 다른지, 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에게 우주는 완성된 블록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우주론자 조지 앨리스는 이 논쟁에 흥미로운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진화하는 블록 우주, 이발빙 블락 유너버스,
모델에서 과거는 확정되어 블록으로 존재하지만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표면에서 시공간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앨리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순간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블록 우주의 수학적 장점을 살리면서도 시간의 흐름과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을 보존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시공간에 새겨져 있지만 미래의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급진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물리학자 야키르 아하로노프는 시간의 양방향성을 주장합니다. 그의 양방향 시간 이론에 따르면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실험에서 미래의 측정이 과거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은 시간의 본질에 대해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시간은 환상이라고 말하는 블록 우주론자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실제적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들입니다. 이 분열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닙니다. 우주의 본질과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을 잠시 떠나서 철학의 영역으로 가보면 시간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통찰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08년 영국의 철학자 존 맥타가트는 시간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충격적인 논증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어떻게 기술하든 간에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한 예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면접이 내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면접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다음 날이 되면 면접이 오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면접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면 면접이 어제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면접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맥타가트는 이것을 A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논리적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사건인 면접이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재이고 과거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동시에 미래이면서 현재이고 과거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 사과는 빨갛다, 이 사과는 빨갛지 않다를 동시에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계열은 실제할 수 없다고 맥타가트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기술해 볼까요? 면접을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있는 사건으로 기술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영원히 3월 15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저 사건들의 전후 관계와 날짜만 말하는 것입니다. 맥타가트는 이것을 비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계열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비계열에는 지금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동등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없는 시간이 정말 시간일까요? 시간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흐름인데 비계열에는 흐름이 없습니다. 그저 정적인 사건들의 배열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비계열도 시간의 본질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이 맥타가트의 판단이었습니다. 맥타가트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시간을 A계열로 기술하면 논리적 모순이고 비계열로 기술하면 시간의 본질인 흐름을 놓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의 시간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 논증은 100년이 넘도록 철학자들을 괴롭혀왔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리학이 시간을 환상이라고 하든 철학이 시간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든 당신은 지금 명백히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주관적 경험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현대 인지과학과 신경과학이 이 수수께끼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자 제넌 이스마엘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각 순간이 실제로는 물리학적 찰나가 아니라 유한한 시간 구간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스냅샷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확장된 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확장된 현재 안에서 변화를 직접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음표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를 인식하려면 이전 음표들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경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청각 시스템은 약 3초 정도의 음향 정보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합니다. 우리의 지금은 물리학적 순간이 아니라 심리학적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경과학의 발견들입니다. MIT의 데이비드 이글먼 교수의 실험은 우리의 뇌가 시간을 재구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지금은 실제로 약 50m초 전의 사건들입니다.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가 때때로 사건의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글먼의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빛과 소리를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반복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빛이 먼저 오고 소리가 나중에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복하면 뇌가 이 패턴에 적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둘을 동시에 제시하면 피험자는 소리가 먼저 왔다고 보고합니다. 뇌가 시간적 순서를 예측하고 조정한다는 증거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순서조차 뇌의 구성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완전히 뇌가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환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 자체가 물리적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뉴런의 발화, 신경 전달 물질의 흐름, 뇌파의 진동, 이 모든 것은 실제하는 물리적 사건들입니다. 환상도 물리적 실제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토마스 네이글은 유명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의 요점은 주관적 경험에는 객관적 과학으로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에도 물리학 방정식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질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그 느낌은 뇌의 물리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 몰라도 왜 그런 느낌이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는 물리학의 시간입니다. 방정식 속의 변수이거나 블록 우주의 한 차원이거나 아니면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경험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 명백하고 생생한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21세기 과학과 철학이 풀어야 할 가장 깊은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둘 중 하나가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의 시간이 진짜고 경험의 시간이 환상일 수도 있고 반대로 경험의 시간이 진짜고 물리학의 시간이 불완전한 근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같은 실제의 다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이 H2O라는 분자 구조로도 시원하고 투명한 액체로도 기술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3의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시간이 창발적, 이머전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도가 개별 원자의 성질이 아니라 많은 원자들의 집합적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시간도 더 근본적인 무시간적 과정들로부터 나타나는 거시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시적 수준에서는 시간이 없지만 거시적 수준에서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이 창발적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절대적이고 균일하게 흐르는 우주의 무대였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시간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불과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절대적 시간을 부수고 시간을 공간과 뒤섞어 상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록 우주론자들은 시간의 흐름을 환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가들은 시간을 아예 방정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리 스몰링과 같은 과학자들은 시간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지 앨리스는 시공간이 현재의 표면에서 계속 생성된다고 말합니다. 맥타가트는 시간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시간 경험이 뇌의 정교한 구성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시간에 대한 이 모든 이론들은 각자 강력한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설명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남겨둡니다. 블록 우주는 상대성 이론과 잘 맞지만 우리의 경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하는 시간은 우리의 직관과 맞지만 양자중력과 충돌합니다.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시간이 흘렀다고 느낍니다. 과거의 기억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이 뭐라고 하든 철학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의식 속에서 시간은 실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실제하든 환상이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를 계획합니다. 우리의 사랑, 희망, 꿈, 두려움은 모두 시간과 함께합니다. 시간의 본질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시간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하는 가장 깊은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달간 탐험할 여정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고대 문명들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시간을 순환으로 보았고 그리스인들은 두 종류의 시간을 구분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시간을 복잡한 주기들의 조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현대 물리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시간의 수수께끼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일지도 모릅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